우리 문학의 숲에서 사실 기문 소설을 굉장히 몇 번이나 그동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문과의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같고, 어찌됐건 우리 문학의 숲에서 술과 낭만과 이제 문화, 예술을 여러 가지를 담당해주고 있는 이제 화상용 사장님께서 오늘 이제 기문 소설을 발제하겠습니다. 다음 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회의 분위기 같은데 멋있어요. 박 이사님. 원래 영화 직접 다 참석했습니다. 자의적인 정치. 이사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오늘 의결 정도수가 돼갖고 계획을 선언하셨나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뭔가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건가를 제가 실감을 했는데요.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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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따라듣게. 그래서 중의가 있지. 그 주위에 막 가진 회유와 설득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발제를 위해서 이 토수염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일부 그 몰지각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나는 이 안중근 컨셉으로 이렇게 이걸 길렀는데 뭐 나카무라 같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마상 마상이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얼빈 어떻게 잘 읽으셨어요 다들? 네. 그 하얼빈의 어떤 핵심은 이제 이또 히로부미 이제 책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작동을 멈추기 위한 하나의 이제 안중근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분은 이 그 작동을 멈추는 그 행위를 좀 뭐라고 좀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이 있잖아요. 뭐 단순히 뭐 살인,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말고 혹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은혜 쌤? 나가니까 지금 탄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거를 우리 뭐 녹화해 보겠습니다. 네. 조심합시다. 네.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이또 히로무미를 어떤 죽인 하나의 어떤 이 행위를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사상? 아니 처단? 정의 좋습니다. 정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제 죽였잖아요. 이거. 또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경고. 네, 일본 제국주의 경고라는 거죠.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단순히 그 사람의 명주를 끊어놓은 거. 이 행위에 대한 거. 그 평은 살인인 거지. 살인. 살인은 사실은 글쎄 뭐 죽인 거는 죽인 거지만. 굉장히 많은 살인이 있는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제 이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 헌팅.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보면은 약간 그 김훈 작가가 약간의 이제 그런 복선을 좀 깔고 있다고 보는데 안중근이 상당히 좀 사격술에도 능하고 여러 가지 뭐 노루라든가 뭐 이런 뭐 돼지를 잡는 이것도 나오는데 사냥은 오늘 저기 우리 문숲의 이 높은 그 여러분들의 그 상당히 높은 그
저기를 위해서 제가 가급적 그 그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글보다는. 많이 필요 없네. 예. 이 옛날 그 조선 시대에 이 고라니 사냥을 한 사진인데요. 사냥은 저도 이제 뭐 수련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 친구를 따라서 그 강포수 알죠? 네. 저도 이제 뭐 멧돼지 사냥을 뭐 여러 번 다녀봤었는데 뭐 고라니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했는데 이 사냥의 백미는 뭐니 해도 뭐 범이죠. 범사냥. 근데 왜 사냥을 할까요? 왜 사냥을 할까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왜요? 근데 마을에 범이 나타나서 뭔가 해를 끼치면 그렇죠. 그거를 맞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 탈은 뭐 약간의 뭐 스포츠로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그뭐 멧돼지나 뭐 노루 이런 거는 약간의 이제 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기도 하지만 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뭔가 유해함을 뭐 없애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범이나 아니 노루나 멧돼지하고 다르게 이 범사냥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맞습니다. 네. 이 멧돼지나 뭐 고라니는 뭐 잡다가 놓치면 끝이지만 범사냥은 까딱하면 이제 내가 화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영리한 고라니는 자기를 잡은 어떤 포수의 집에 가서 또 뭔가에 다시 또 안갚음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중근은 이또를 사냥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결심은 범사냥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왜? 이는 사냥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반드시 본인이 죽게 되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결말이 올 거라는 걸 알고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상당히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안중근이 이 사냥을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PPT에서 가장 글자가 많은 슬라이드입니다. 저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왜? 저기 궁금해하시는 딴 데서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일단 뒤로 오세요. 와, 저거 사실 이 보면은 1910년 경술국치부터까지 그 전으로 보면은 한 20년, 30년 사이에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 사이에 뭐 일어날까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습정을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쇄국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 나라와의 어떤 그 외교 자체를 이제 막고서 했는데 1876년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약의 어떤 배경은 뭐냐면은 그 운요 사건이라고 일본군이 어떤 군함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너희 나라 한번 좀 뭐 식수도 구하고 뭐 우리 어떻게 뭐 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는 어떤 명목으로 와가지고 뭐 이쪽 저쪽을 하다가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니 아니 우리 그 뭐 과수원이 있으면 왜 딴 놈이 와가지고 우리 복숭아밭에 뭐 복숭아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자기가 와서 왜 그 살펴보고 이거 뭘 쓰는지 알 일이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인 같으면 그냥 개를 풀어가지고 그냥 확 그냥 쫓아내고 싶은 건데 어쨌든 그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 골자는 제가 좀 한번 자료를 볼게요.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개항한다. 둘째, 취해법권을 인정하며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된다. 셋째, 조선의 연안 청량을 자유롭게 한다. 뭐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약간의 이제 그 일본이 어떤 대륙에 대한 세력을 넓히는 하나의 첫 번째 이제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엄청나게 막 힘이 넘쳐가지고 이 힘을 막 어디다 쓸까? 청나라하고도 막 붙어가지고 한번 저기를 하고 또 뭐 러시아하고도 막 한 붙어가지고 하고 뭐 그냥 그 힘을 주체를 못할 저건데 그 사이에 우리 끼인 이제 한국은 보면은 이 너무나 이제 말랑말랑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우리가 뭐 보면 군사력이 강대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열강들이 누구든지 먼저 그냥 보는 놈이 막 주워 먹으면은 먹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유약한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사이에 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요. 이모군란은 뭐 짧게 얘기하면 옛날 그 구식 군대에 대한 어떤 뭐 지불해야 되잖아요. 임금을. 그 쌀을 주는데 뭐 불량 쌀을 줘서 군인들이 완전 들고 일어난 어떤 그런 저거죠. 그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그다음에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사이에 또 전봉준이 이제 사형이 되고 을미사변, 민비시의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그 명성황후는 어떤 일본에 약간 친한 어떤 이런 세력에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좀 이렇게 좀 친해 가지고 이걸 뭔가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광 파천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1904년도에 러일 전쟁 이후에 1차 한일 협약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때에 그 일본은 이미 그 한국에 러시아를 이제 친다는 명분하에 이미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거의 서울을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점령을 한 상태였고 다음에 1905년도에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그 2차 한일 협약 을사 늑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을사오전 이 사람들이 이때에 큰 그 서포트를 하죠. 다음 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역시 이제 그림입니다. 이 중에 가장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은 사실은 내부 대신 이지용입니다. 사실은 이 을사조약을 맺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한 사람을 먼저 이제 포섭을 해서 하는데 내부 대신 이지용에게 1만엔이라는 거금을 주고 1만엔은 지금 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싸다. 네. 그래서 그걸 주고서 좀 뭐 포섭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전체 관료가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또가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했는데, 고종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는데, 결국은 한 사람씩 포섭을 해서 결국은
8명 중에 5명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했으니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협약은 우리 국세가 찍힌 어떤 그건 아니고 외부 대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외무부 장관이겠죠. 이제 박재순과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 나이를 보면은 지금 이지용은 그때 35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뭐 40대 그리고 50대 뭐 초반 이런데 뭐 이 중에 몇 명은 한일 합방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이완용을 주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봤을 때 안중근은 그냥 저놈을 사냥을 해야 되겠다. 그냥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러고 저러고 무슨 뭐 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놈을 잡아 죽이야 되겠다. 이 뭐 범 한 마리가 막 이 마을 저 마을 쫓아다니면서 사람 물어 죽이고 하는데 얘는 뭐 그거에 보다도 뭐 1000배 1000배 더 나쁜 놈이니까 일단은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로 봅니다. 그 관상이 어떠세요?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이 책에서 안중근이 사실은 이또 히로부미를 보지 않고 어떤 약간의 그 흐릿한 사진과 들은 어떤 용모평으로만 가지고 그 하얼빈역에 이제 가는데 이제 이또에 대한 그 처음 본 그 안중근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저기 저 제재하고 오종종한 저것이 이또구나. 아주 그냥 이또는 이때 나이가 아마 60대 뭐 초반 정도로 아마 그렇죠. 이또는 젊었을 때 이제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이제 찍게 됐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5명이 영국 유학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그 5명이 흔히 얘기하면은 조슈 오인, 한무드로는 장주 오글이라고 하는데 이 5명이 나중에 일본에 다 주축인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에 이 조슈 5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나중에는 그 야마구치시에도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제일 뒤쪽에 이제 요 사람이 엔도 긴스케 다음에 가운데가 이노우에 마사루. 그 이노우에는 외교에 나중에 이제 좀 탁월하게 드러나고 엔도는 조페. 다음에 이토가 누구겠어요? 맨 앞에서 오른쪽 그 서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더 사람. 못생긴 욕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토가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운동대화 하는 거. 이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뭐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사실 이토에 대한 평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식민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뭐 이것만 잘했지 실질적으로는 일본에서도 그닥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 어떤 죽은 어떤 만평을 일본에서도 이랬는데 이 죽은 뒤에 그림자가 보면은 이 계집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뭐 한시도 썼다고 합니다. 우리 그 한자를 잘 아시는 우리 그 둔차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살아생전. 예. 살아생전 미인은 저기 뭐야? 추자야? 골자? 어? 취? 와 미인 몰라 탕 천하 권가 수레치의 미인의 무릎에 베어 눕고 깨어서는 천하의 권력을 잡는 자라는 한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예. 취와 미인 슬. 우리가 뭐 우리 옛날에 한번 슬도 간 적 있죠. 슬도. 무릎 슬. 무릎 슬. 우리가 뭐 슬하에 뭐 저거 있죠. 다음에 성장 천학은 끼었을 때는 천하의 권력을 잡는다는 이런 시도 낸건데 그닥 뭐 좋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뭐 아주 선명하게 보이진 않으나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여자들을 보면은 막 게이샤도 있고 어떤 외국인도 있고 심지어는 승려 남자 아니면 여성 뭐 이런 것을 뭐 전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어떤 여자들을 취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이토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안중근도 그때는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 천주교의 이제 교리는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러면 아예 그만한 이제 안중근이 이제 독립 그 의병 활동을 할 때도 하나의 일환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어떤 처단을 해야 되는데 안중근이 그 몇 명을 그냥 살려주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살려줬는데 얘네들이 가서 다시 그 의병의 그 근거지를 밀고를 하는 바람에 그놈들이 쳐들어와서 사실은 패하고 도망간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의병 몇 명은 부하들이 이끌고 또 간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어떤 그러나 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이 둘 사이에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는 했지만은 어떤 그 죽이고자 했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결연하게 이거를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15가지를 나중에 이제 안중근이 결국은 체포되고 난 다음에 체포된 다음에 어떤 사형을 언도받기 사형 집행까지는 약 한 40일 정도의 시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의 이러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들 이제 접견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뭐 15가지가 아니라도 한 뭐 첫 번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만은 어쨌든 안중근은 이 모든 거를 다 어떤 내가 왜 죽였냐에 대한 거를 당당하게 어떤 이 내용들을 다 얘기합니다. 혹시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 첫 번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세 번째, 1907년 정미 7규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네 번째,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 번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 번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 번째, 한국인이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 번째, 한국이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 번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제일은행 은행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11번째, 한국인 300만 영국 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12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3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이 보호 정책을 호도한 죄. 14번째, 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 죄. 15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야, 정말 이 죄는 바로 총 몇 방 맞고 바로 죽어서는 정말 좀 뭔가 아쉬운 그 정도의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죽여야 돼. 사실 뮤지컬 영웅에서 저 누가 장면이 죄인이다. 네, 저 장면 할 때 진짜 누가 무섭잖아요. 누가 죄인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 안중근이 이 의거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근데 우리 조선 왕실의 반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제 순종은 친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은 미치고 도덕이 없는 자이며 장춘단에서 이토의 추도식을 성대히 열라라고 이제 친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좀 고위 관료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대규모 조문단도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안중근은 우리 오의 흉수라는 친필 추도문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순종의 본심이었는지 아닌지는 그런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나중에 되면은 그 안중근의 이제 이 책 말미에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행적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광복되기 전에는 아들들도 뭐 거기에 어떤 무슨 사과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살짝 퍼포먼스 같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의심은 아니었겠죠. 안중근은 위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한 40여일 동안 여러 가지 동양평화론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이제 집필을 하고 또 여러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또 우리나라 지금 보물에 등록되는 이제 그런 역할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기 오영수 우리 박 이사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국가 안리 노신 뭐야 초사? 이건 때려맞힌. 때려 맞춥니다. 우와. 국가 아니 노심초사 좋습니다. 얻어올려. 자, 저 보영쌤 그다음 거 한번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읽은 것이죠. 왼쪽 거. 예. 일일 불독서 중 생 밑에 모르겠어요. 현극입니다. 현극. 성도? 예. 가시형 가시 극자인데. 예. 한글 있다 옆에. 현금 예, 예. 입안에 가시 없는. 현금 6만 냥 불려 일효자 맞죠? 교자. 가르치. 그래서 뭐 이러한 많이 남깁니다. 글씨 진짜 다 저게 근데 20대 초반에 다 쓴 거죠 나이가. 안중근이 30살 30살에서 나이에 예. 지금 안중근이 1879년생인데 1910년도에 돌아가 있으니까 31살이죠, 그죠? 안창호가 1878년생이고요. 한용우는 187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 이봉창 의사는 1908년생이니까 요때 이 무렵에 사실은 이제 태어난 저거죠. 한 가지 이제 이러한 이봉창 의사가 충북 제천 출신이라는데 뭐 여기 이제 충청도 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충청도 사람이 사실 급합니다. 네.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김구 선생이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걸 우리 그 누가 좀 일본 천황한테 한번 던져야 될 건데 이랬더니 이봉창이가 턱 났으니 일단 줘봐요. 뭐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김훈 선생의 이 글의 그 표현력과 가장 좀 흡사한 어떤 노래를 한 곡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그전에 우리가 그 카레 노래를 우리 통영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그때 제가 한번 지은 시를 제가 한번 잠시만요. 멋있어. 아 멋있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아니고 원래 멋있다 진짜. 근데 김훈 선생은 이 카레 노래를 할 때 사실 약간의 이 이순신 장군의 그 칼이 울고 있다는 이거를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다음에 항상 뭔가가 좀 닥치고 올 미래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아마 또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이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시는 가장 좀 비장하게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그 김 반장님께서 한번 좀 한번 읽어주시면 비장하게. 이거는 마이크로 해봅시다. 맞아. 마이크 안 해도 돼. 소리가 클 것 같아. 아 됐습니까? 자기가 대변인 거 아닌데. 크게 근데 다 몰라요. 그대들에게 서삼용 고마우이
진실로 고맙고 또 부끄러우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 가슴에만 담아두었거늘 오늘의 이리도 소상히 풀어낸 자네는 필시 전생의 희립일 터 어깨 깊숙이 자리틀은 총탄의 환홍보다 더 쓰라렸던 건 부정해야 한다는 것 안개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적보다 더 두려웠던 건 불신해야 한다는 것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네 총이 없는 싸움을 이기는 건 장수의 용병술도 군사들의 용맹함도 아니라는 걸 나라 끝까지 떨어져 차라리 죽음이 편하리라 느껴본 자만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처절한 악을 올려 노상 죽자 했더니 사라졌네. 난 아직도 틈틈이 칼을 간다네. 오랜 나의 싸움은 그때 끝이 났으되 녹슨 나의 칼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징징징 오늘도 울고 있음에 2015년 9월 5일 칼의 노래를 짓고 읽은 그대들에게 순신쓰다. 자, 뭐 부족하나마 제 오늘 이걸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